올인원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과 열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여러분의 강사 배동희입니다. 자, 오늘 추운 겨울에 1월 31일 시험을 보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5월에 시험이 바뀔 거니까 그 전엔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고요. 여러분의 실력을 평가를 하려고 무단히도 노력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응시자분들이 실력이 점점 늘어나니까 변별력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에 여러분 보신 분들 또 안 보신 분들은 어떤 것들이 대세인지를 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은 A씨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중 또는 상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RC 난이도는 중 또는 중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만약에 망쳤으면 첫 시험이면 시험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구나 이런 걸 느꼈다면 오히려 여러분한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 다음에 공부할 때 어떻게 대비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잘 보시려면 토익에 여러분이 적응을 하셔야지 이게 너무 어렵다고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실제 토익 난이도하고 유사한 것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파트 1은 평이한 수준이었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답변, 예를 들어서 What is your name? 이름이 뭐니? 그런데 My name is Donnie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Why do you need to know? 왜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엣지가 있는 그런 답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황에서 발생하는 창의적인 답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3에서는 화제 전환의 속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볼링장 가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버스 일정 말하는 것 같다가 다시 취소돼서 저녁 먹으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트 4도 말하는 속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다 증가하는 추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러분도 관건은 스피디한 직정직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제 강의실에서도 같이 따라서 연습하는 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지방에 있는 분들도 이 좋은 문제, 좋은 대화를 잘라서 같이 따라서 하는 걸 연습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5월에 시행되는 뉴토익도 마찬가지예요. 직정직해하는 사람들과 단서로 찍는 사람들을 구분하려고 요즘도 출제가 되는데 유형 자체가 그것을 구분하는데 훨씬 쉽게 바뀝니다. 그 말은 직정직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더 쉽게 느낄 수도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 요번에 출제됐던 것들을 5, RC 파트 5를 보면 RT5도 지2의 중심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중간 난이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모양 갖고 이럴 땐 요거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해석을 해서 before를 넣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해석을 되게 바보같이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까지 적절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Part 6에서는 문맥상 동사의 시제를 읽지 않은 문제가 거의 모든 지문에 나왔고 그리고 주제를 이해할 때만 풀 수 있는 명사나 형사 어휘들이 나왔어요. 자, 이번 시험에 어떤 단어들이 등장했는지 한번 볼게요. 명사로는 competition. 앞으로도 계속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될 겁니다. competition은 셀 수 없는 명사일 땐 경쟁,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일 때는 대회가 될 수가 있어요. performance는 셀 수 없는 명사일 때는 성과, 성적 또는 제품의 성능을 말하고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일 때는 공연인데 공연들 이렇게 복수로 나눌 수 있죠. occasion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출제에 듣는데 자, 재작년에 나왔었는데 occasion이 계기예요. 계기. 그래서 축하의 계기가 되었다. 특별한 계기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indication이 표시, 징표 이런 거치고요. 경기가 좋아지는 징후, 표시. 자, 이런 단어들을 놀랍게도 저번 주에 우리 스피릿토의 강의실에서는 일일이 다 완전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3번 이상 해서 우리 지금 우리 카페에서 역시나 매달 그렇지만 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개강하면서 1월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이 적응 약간 못하신 분들도 조금 있는데 적응하신 분들은 오늘 정말 웃는 날이었죠. 오케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토익 시험이 어떤 어휘들을 출제할지는 이미 세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는 것은 이제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맞출수록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무료로 여러분에게 인강으로 여러분 전국에 보급하는 건데 이거
인강이니까 조금만 가르쳐주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잘 들어보시고 제 강의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깨닫고 여기 있는 단어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view, restrictions, coverage,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은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reminder, transfer, error 이런 것들도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transfer는 제가 어저께도 강의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근, 송금, 이전, 양도, 명의 이전 이래서 나왔죠. 이런 뜻이 많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좋아하고요. 전화 연결도 되고 환승이라고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뜻이 많고 유용할수록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높아요. Alright. 동사 출제된 것은 conduct, delivered, include, inspecting, 안을 들여다보다, 조사하다, finalize, 확정짓다, awarded, specializing 등이 나왔어요. specializing in 앞에 쓰는 걸로 분사로 나왔죠. 이런 단어들 항상 출제가 될 거라고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형용사, diverse. 미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종차별 안 하기 위해서 여러 인종이 같이 있는 학교 이런 데를 diverse하다 그래요. rental, 형용사, comfortable, excessive, willing, vacant, some. 자, 썸이 여기서 제일 쉬운 거 단어 같지만 여러분 틀린 사람 있죠? 문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더 어려워요. Alright. 자, 그리고 부사 correctly, 올바르게, largely. 자, 부사는 2월 달에 우리가 어휘 집중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쭉 다룰 건데요. largely, primarily, chiefly, mostly, mainly 같은 걸 우리가 비중을 나타낸다. 비중 부사. 대체로, 주로. 이런 말이에요. specifically 딱 꼬집어서 말하자면 affordably 저렴하게, additionally 추가적으로가 문맥상 6에서 나왔습니다. 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접속사 뭐 연결 이런 것들 있죠. 원래 제 강의는 1월 달에 2016년 1월에는 기초반 처음 하는 분들에게 whichever를 제가 강의를 엄청 했어요. 이거 원래 보통 다 틀리는 문제인데 복합 관계 형용사라고 그래요. 오케이? 복합 아로나민 골드가 아니라 유치한 거 안 돼 내가 했다는 거 기억나죠 이제? whichever는 복합 관계 형용사인데 놀랍게도 이게 너무 어려운데도 우리는 딱 맞출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어려운 표현들 문법 부속품들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On behalf of가 대신하여 대표하여, 오케이? In accordance with 이거는 저번에 제가 무료 인강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until이 좀 어려웠어요. 아까 썸 어렵다니 until이 이번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동의어 figures contain carried out 어떤 뜻으로 답이었는지 좀 이따 공개하겠는데 이 부분도 같이 제가 이제 이거 홍보용으로 찍는 거지만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다 했다고 홍보하는 건 아닌데 했는데 어떻게 해. 이거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오해를 받고 있어요. 미리 본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오케이? 자 무서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냥 우리가 토익의 원칙 이런 걸 잘 준수해서 나올 수 있는 과거에 출제된 것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것들이 유용하게 쓰일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제, 이거 틀리신 분 있다고 우리 YBM 클래스 인강에 있던 분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을 했는데 Tourists who want a closer, 자, closer가 좀 더 가깝게 보고 싶은 거예요. 원래 시험에서는 무대가 나왔어요. 무대를 좀 더 가깝게 보고 싶은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응용을 했어요. 호수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스스로 해안가에 산책을 할 시간을 준다. 이런 말인데 view가 정답이었다고. view. 오케이? view가 어떤 뜻일까? 잘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하죠. 개강일날 1월 개강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고 1월 9일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 테스트가 SNS네. 이번에도 마지막 문제에서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누구 채용한다는 게 나왔죠.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SNS, 소셜 미디어 마케팅.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야? 사람들의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 강의를 안 듣고 있으면 강의를 들을 거면 알아보고 있는 중이면 강사님들 카페 가서 어떤 글들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게 작업한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그것도 같이 걸르면서 여러분 스마트하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지금 홍보가 막 거짓 홍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걸 잘 보셔야지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이 사람의 써놓은 글이 테스티모니얼이에요. 테스티모니얼이 그 사람의 간증인데 원래는
제품 후기나 이런 거 글로 쓴 거. 피드백도 그렇죠. 피드백은 그 아이디어 같은 걸 말하죠. 다시 소감 같은 거. 근데 이런 것이 어디 들어가냐면 오피니언에 들어가요. 더 넓은 게 이제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원인입니다. 오피니언. 근데 피드백은 경험한 사람이 주는 의견이고, 그리고 오피니언은 그냥 의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말하면 피드백이고, 그냥 간판 보고 지나가다 말하면 오피니언만 되는 거죠. alright. 자, 근데 여기서 테스티모니얼, 피드백, 오피니언에서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퍼스펙티브가 그 사람의 관점, 오케이? 그리고 이거보다 넓은 게 바로 뷰예요. 그러니까 what is your view? What's your perspective? What's your opinion? 경험했으면 what's your feedback?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게 왔다 갔다 계속해서 매달 나오기로 저하고 ETS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잘 전환해서 뭔가가 나오는데 딱 걸려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렵게 리뷰가 있어요. 리뷰는 제품에 대한 평가도 되니까 제품 써본 사람이 평가하니까 피드백이 되겠죠. 근데 검토란 뜻도 있죠. 다시 보다. 제품의 후기, 뷰, 그러니까 미리 보는 걸 프리뷰라고 그러는데 이 뷰라고 하는 것은 경치라고 하는 우리말과 겹쳐서 뷰가 주관적으로 자기 위치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자기 위치가 변하면서 볼 수 있는 경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망이라고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무대에서 좀 더 가까우면은 뷰가 바뀌죠. 그러니까 뷰를 썼어야 되는 거야. 그치? 시너리가 아니, 시너리는 이번에 안 나왔지만 이거는 객관적인 경치예요. 우표에 있는 거, 엽서에 있는 거.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인강으로 여러분 배동이 검색해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면 시너리가 있어. 근데 캐나다 쪽에서 보는 거는 뷰라고 그러고 view from the Canada side. 그리고 미국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 예, 그 경계선에서 미국 쪽에서 보는 경치가 예, view from the American side 때 뷰를 쓰는데, 그럼 이번에 문제 여기서 호수를 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대라고 했죠. 무대를 좀 더 가까이서 보면은 뷰가 달라지니까 그때 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를 조금 더 잘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거 말한 거 분명히 보셨는데 형광을 안 들으시면 이게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했지만. 자, 이제 2번. restriction. 요번에 trade restriction, 무역 제재 이렇게 안 나오고 government restriction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사치품에 대한 무역 제재가 lift. 자, lift가 들어 올리다죠. 그런데 lift의 또 다른 뜻은 거두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자, lift. 그래서 sanction을 lift하다 그러면 무역 제재를 거두다 이런 말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협상 끝에 어떤 제재가 거두어졌어. 오케이. restrictions가 바로 제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 때 특강을 하거든. 요번에도 설에 특강을 해요. 근데 설에 그럼 하루도 안 빠지고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5일 동안 더 많이 공부한다.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데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 우리 가족들 설 세는데 내가 애가 넷이요. 제가 이렇게 아이가 넷이에요. 축복을 받아서 넷인데 얘네들 설 때 아빠도 못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아예 제가 용인 사는데 서울에 호텔을 예약을 해놔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그냥 와서 학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호텔에서 머무는데, 근데 제가 미국 사이트로 들어가서 예약을 했어. 그것도 싸가지고 미국 사이트 달러로 예약을 했어. 그게 훨씬 싸가지고 그랬는데 싼 대신에 환불을 못해. 그걸 restriction이라고 그래. 환불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restriction은 다른 사람이 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restriction이라고 해. 자, restraint는 원래 안전벨트 같은 걸 말하는데 이렇게 가두도록 이렇게 묶어놓는 거고, limitation 나왔다고 작년에 처음으로. limitation은 극복하기 힘든 약점이에요. 개인의 약점. constraint도 중요하죠. 제약 조건. 근데 이게 다 비슷하게 느끼기 때문에 명사 특강할 때 하나씩 다 강의를 해드렸어요. 자, speed limit 제한 속도. 원래 우리나라 영어에서는 속도에 대한 한도라고 그러는데 speed limit, 크레딧 리미트가 신용한도, 여러분 카드에 붙은 거. 근데 이 리미트는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면 그거 넘을 수도 있는 건데 넘으면 안 되는데 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 정부가 결정한 거잖아. 시티 리미트 S 있어야 돼. 이거는 이것도 했었죠, 그저께도. 근데 도시의 경계선 일때 이건 출제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작년에 했고. 그런데 리미테이션은 극복하기 힘든 거니까 극복하려고, overcome,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자기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 이럴 때 써요. shortcoming, 단점 이런 거. 예. 자, 그리고 time constraints가 중요한데 시간상의 제약.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그래서 어제 특강도
5시에 끝나게 되는데 7시까지 했잖아요. 농담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데 진짜 그렇게 했어요. 시간상의 제약, 공간상의 제약, 스페이스 컨스트레인,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예산상의 제약이에요. 자, 다음에 시험 보실 거면, 아니면 이거 나중에 보시니까 내일 모레 시험이면 이 단어들은 그냥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지만 어떻게 다른지 사전 보고는 알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고 원어민급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배동희의 강의를 꼭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홍보가 아닙니다. 자, 예제 3번. 예제 3번은 We hired a reporter. 누굴 채용해서 왜 인터뷰를 이끌려고. 이때 인터뷰를 이끌다. 이때 conduct an interview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conduct가 진행하다 이런 말이죠. 자, 이건 아주 유명한 거 제 학원 전단지에도 이게 그려져 있어요. 자, 우리나라 말로 실행하다라는 뜻이 있어. 실행하다. 제가 우리 카페 오면은 이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YBN 클래스에도 가면은 이거 전단지 같은데 다 소개할 때 써 있어. 나비 모양 이렇게 있죠. 나비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 실행, 의미의 영역이라는 거, semantic field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비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실행하다의 영어에 4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보다 조금 많아 사실은. 근데 execute가 실행하다. execute는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 같은 걸 실행하다요.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건 뭔데요? 이건 처형하다. 그냥 무서워서 안 하겠어 그는. executioner 이러면 망나니예요. 망나니 처형하는 거. 자, 그 다음에 implement가 명사일 때 도구도 되거든. 도구. farm implement가 농기구야. 근데 얘가 실행하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요 2개가 만나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에 들어가는 게 방침을 실행하다, 계획을 실행하다, 아이디어를 실행하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 생각을 실전으로 옮기는 거야. 그거를 execute, implement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신속하게 실행하면 swift하게 한다. 그래서 swiftly, 신속하게, 단호하게 실행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실행하다에는 또 perform이 있어요. perform은 공연하다도 되죠. 일형식 한번씩 다 돼도 공연하다, perform하다. 근데 얘도 뭐 성형수술을 실행하다, 또는 인터뷰를 실행하다, 또는 면접 이런 거 하다, 또는 설문조사를 실행하다 이럴 때 쓸 수가 있는데, 검사, 실험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방침 아이디어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얘네들은 아이디어 같은 거, 머리로 생각하는 걸 옮기는 거. 얘는 딱 정해진 절차가 있어서 그거를 진행시키는 거죠. 근데 이때 들어가는 게 바로 컨덕트야. 재밌게 해드릴까요? 재밌게. 덕트. 이게 두께레가 이끌다는 라틴어거든. 두께레가. 그래서 우리가 아쿠아가 물인데, 아쿠아가 물이거든. 그렇죠? 아쿠아 플러스 덕트하면 수로관이야. 그래서 물을 이끄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많이 만든 거. 그래서 컨덕터 이러면 지휘자, 또는 기관사한테 표 살 수 있다. 파세브리 이런 거 나왔잖아. 그러니까 입을 더 내야 돼. 근데 그렇죠? 그리고 도체, 전기를 어느 쪽으로 흐르게 하니까. 그래서 세미컨덕터가 반도체잖아. 그래서 컨덕트가 이끄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실행하다. 그래서 이번에 컨덕트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한 가지 고득점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된다는 거 하나 더 있어요. conducive. conducive는 전차 툭 좋아하는데, 자, 이거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지금 꺼내갖고서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봐. conducive 찾으면 5글자가 나옵니다. 도움이 되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도움이 되는으로 외우면은 이게 오답으로도 더 많이 나오거든. 근데 틀릴 수가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변비가 있는데 브로콜리가 도움이 됐다. 이때 conducive 쓰면 안 돼. 이거는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하고만 써.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이 사업하기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럴 때 쓰는 conducive. 그러니까 부연 설명과 함께 예문과 함께 이것의 진짜 느낌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처음에 제 강의 들을 때 오시면은 좀 반신반의하면서 놀랍니다. 그 어떤 수강생분은 저번에 막 울었어요. 여태까지 배운 거 다 잘못된 거였다고 깨달아서. 그래서 어떤 분이 갖고 다음날 수업 듣는 게 겁난대요. 근데 어떻게 제가 맞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알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lright. 자, 그다음에 또 4번째 문제. so far 재밌죠? 고맙습니다. 재밌어서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들으려면 딱 2가지만 참으면 돼요. 제 갈라진 목소리와 이 배 나온 거. 그거는 그런 거가 장애물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만 극복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제 4번.
proposed changes, 제안된 변화들 to 원래 계획에 제안된 변화들이 논의되었다. 자, 요번에 이게 시험에 후반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요 버트 네모하시고 원래 토익 문제 풀 때는 연결어 먼저 네모하고 앞뒤를 보는데 빈칸 없는 부분 반드시 먼저 해서 그랬어요. 논의가 많이 되었대. 자, 여기서 어떤 다루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루어지다. address가 다루어지다. 자, address는 주소 연설도 되지만 다루다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공부 좀 하신 분 이것도 좀 땡겼을 거야. 왜냐하면 이 변경 대상들이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좋거든. 그런데 아주 좋거든. address가 답일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앞에서 이미 다루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토익이에요. 이제는 토익이 이런 식으로 앞에도 이해하고 상황이어야 돼요. 파트 5인데도 불구하고 finalize가 확정은 아직 안 됐어. 논의는 됐는데 확정 안 돼. 이게 좋으니까 B를 써주는 겁니다. 자, finalized. alright. 재밌게 또 할까? 재밌게. 오케이. 제가 이미 특강하면서 했어요. 제가 오픈 특강을 1월 달에 해서 어휘와 기초 문법에 대한 걸 토요일 하루 종일 여러분 초대해서 했습니다. 너무 좋았죠? 역대급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 아끼지 않고 다음번에 혹시 또 공개 특강이 있으면 여러분 꼭 와서 챙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우리가 cognito ergo sum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데카르트가. cognito.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cognito ergo sum 이래요. I think therefore I am. 근데 cognitive psychology가 인지심리학인데 얘가 생각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recognize가 있어. recognize는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식하다는 뜻이죠. 인식. 이런 거야. 이제 길을 가다가 명동을 가다가 명동은 좀 옛날 나도 명동에서는 논 적이 없어. 나 때는 압구정 아니면 홍대 입구 뭐 이랬고요. 죄송합니다. 나 때는 진짜 오래전이거든. 근데 명동은 좀 아니다. 그치? 그래, 종각 앞을 지나가다가, 딱 지나가다가, 하고 다시 봤어. 그랬더니, 옛날 여자친구야.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했지. 인식한 거야. 지나갔다는 것을. 그걸 recognize라고 해요. 방송이라서 내가 좀 부드럽게 했다. 수업 시간은 더 재밌게 했죠. 근데 인식. 자, 근데 이건 인식하다는 건데 그냥 중립적으로 뭘 인식하는 거야. 인식하지 못했다, 인식했다. 그런데 얘랑 겹치는 게 있죠. 우리가 알다라는 그리스어가 있어. 나오. 감마에서 나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게 no야, no.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발음 이상하지. 제가 초등학교 때 미국 처음 갔을 때 I grew up in the States if you don't know that. 내가 미국에서 자랐어. 그래서 15년 동안 미국 살다 왔는데 근데 그 처음에 갔을 때 이상했어. K를 왜 발음 안 할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발음하더라고. 이걸 no 이렇게 안 하고 no 이러더라고. no 이렇게.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 자, no 이게 알다. 근데 여기서 acknowledge 이렇게 되면 얘가 인정하다는 뜻이 돼요. acknowledge하다. 이거 놀랬지? 이렇게 발음하면 놀랬지?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acknowledge하다. 근데 얘가 인정. 얘는 인식 이렇게 돼요. 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얘는 뭐로 하는 거야? 머리로 하는 거야. 머리. 오케이? 머리로 인식하는 거지. 인정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내 실수를 인정해. 이렇게. 그 인정했다 할 때 acknowledge는 그래서 나쁜 거는 이거면 돼. 내 실수를 인정하다. 오케이? 내가 배 나온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acknowledge 해야 되겠어요. 인식하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 하죠. 오케이? 자, 그런데 둘 다 좋은 거는 다 돼. 상주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을 오늘 recognize 할 거다. 그러면 acknowledge 할 거다 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 뭐 honor도 있고 award도 여기 있고 그렇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 계속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저쪽에 이게 물건 받았다는 걸 인정한다 할 때 이렇게 가요. 우리가 설이 되면 설 특강도 있지만 설 연휴 때는 외로운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생분들이 고시원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고시원에 있으면서 내 수업을 듣는 분이세요. 정말 영광이지만 이 친구들 설 때 집에 안 가고 공부한단 말이야. 그러면 고시원에 있을 때 뭐가 제일 맛있을까 하면 하얀 쌀밥에 스팸 얹은 거. 그래서 제가 스팸을 그저께 100상자를 주문했어요. 내일 온대. 100상자. 그러니까 100개 말고 상자로 100개. 250만 원어치 주문했는데 그럼 받았다고 저쪽에다 알려줘야 되잖아. 그걸 acknowledge 한다 그래요. acknowledge receipt. 이때 여기 들어가는 게 confirm이야. 저쪽에다 확인시켜줘. 그래서 confirm은 확인시켜주다. 그리고 확인하다도 돼요.
그러니까 저쪽에 내가 받았다고 확인시켜 주는 것도 되고, 혹시 언제 오냐고 확인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있다 그랬지? finalize가 확정짓다. 그래서 요게 이제 출제가 된 거죠. 확정짓다. 그래서 confirm은 아직 안 됐어. 투표로.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나온다고 약속을 드렸고, 이제 요거를 조금만 자세하게 여러 가지 예문과 함께 알아두면 다음번에 또 적중 하나 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낼 수밖에 없죠. 왜? 토익은 낼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 문제는 맨날 다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무 많이 가르쳐줬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많이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예제 넘버 5. 시의회가 회사에게 계약서를 줘서, 오케이? 자, 이때 awarded가 답인데, award는 원래 상 주는 거 말고도 이렇게 저쪽한테 수지 맞는 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 토익 공부 옛날부터 하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있잖아요. 근데 이 책들이 옛날 10년 전에 있던 것들 다 취합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베스트셀러 만들려고 다 붙여갖고서는 짜집게 한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 틀린 정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 문제가 안 됐어.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작년 올해는 재작년 작년은 그 문제집에 있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ETS 측에서도 제가 하는 말하고 완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실제 영어를 잘 이해하고 평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난이도가 똑같고, 암기식으로 해서 그냥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틀리게 만드는데, 지금 우리나라 학원은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실력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면 시간 낭비하니까 제가 그 옆에서 보기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자, provide가 미리 보다, 비디오 할 때. 그 provide 사람 with, 이거 작년에도 나왔지만, 이거 아주 옛날에 나왔던 건데, 이건 문제집 같은 데 다 있죠. 근데 provide는 사명식으로 어떤 사물을 누구에게 미리 준비해서 제공해주다. 그리고 사형식도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시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들이 사형식 안 된다고 써있대. 사형식이야. 그런데 제가 이거를 그저께 아니면 어저께인가 책방에 써드리면서 다른 말들도 다 그렇다 그랬죠. 그러니까 award, supply, offer, grant, 수여하다, 제공하다, 이런 것들도 똑같이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with랑 투수가 있는데 바로 이번에 문제에서 뒤에 with가 있었어. 그래서 award, C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 이렇게도 중요한 것들을 잘못 알고 있으면 시험 볼 때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맞추지 못할 수도 있고 운 좋게 맞출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6번째 문제. Due to recent technological advances, 최근 기술적인 발달 때문에 소비자들이 used to, 익숙하다, 좀 더, 그 다음 diverse가 다채로운 범위 이랬는데, 지금 various, several, numerous는 반드시 복수를 쓰는데 diverse는 단수랑 써요. 사실 이번에 diverse, diversely, diversity 이런 식의 형태 문제로 나왔지만 어쨌든 이 단어가 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보겠습니다. 자, various가 뜻이 다양한이에요. 오케이? 다양한. 그 다음에 multiple도 요즘 아주 중요하고요. 이번에도 답으로 나왔었죠. 세븐 같은 데서 여러 개. 근데 multiple, AC에서 나왔네요. 복수랑 쓸 수가 있어요. 근데 multiple은 동시에 존재한 여러 개예요. multiple symptom, 다각 여러 가지 증상들. 그렇죠? 감기 증상이 콧물, 재채기, 목 이렇게 다 한꺼번에 오면 multiple symptoms예요. 사지선 다양이 multiple choice question이에요. 그런데 various도 multiple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various는 시간이 다를 때 발생하는 것들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various seasons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게 여러 가지 계절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diverse도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채롭다는 말이니까 비슷할 수 있는데 diverse는 한 개가 단체가 하나거나 범위를 단수랑 쓸 수가 있어서 그 구성이 다채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various groups는 여러 단체들이고요. 단체가 많고요. diverse 그룹은 하나인데 거기 다채로운다는 거죠. 그치? 이해되지? 간혹 가다가 diverse가 복수랑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의 여러 가지 명소들, 서울의 여러 가지 명소들, 동대문, 남대문, 남산, 청계천, 뭐 이런데 북촌 이런 데가 여러 가지죠. 근데 한 도시죠. 그러니까 한 곳에 여러 가지를 말할 때는 복수랑 쓸 수가 있어요. 무지개의 여러 가지 색깔들, 공작새의 여러 가지 색깔들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그러니까 복수되는데 주로 단수를 쓸 수가 있어서 형용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형용사인데 단수랑 쓰는 경우가 이번에 있었어요. 자, 예제 7번. 특별히 여러분 여태까지 토익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왔던 분들이 와 저 힘들다.
처음부터 내가 저런 거 알았다면 어땠을까? 이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7번. 예제 7번에서 새로운 경영진이 이 가구가 나왔어요, 이번에. 가구를 다 교체를 해요. 왜? 손님들이 편안하게. 그죠? 웨이팅 에리어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다 해서 컴포터블이 답인데, 컴포터블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 달에 다 우리가 했던 거예요. 우리가 막 한 번 한 게 아니라 막 계속 했던 거가 쫙 깔렸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원래 우리 반은 원래 그래요. 첫 달은 의아해하고 적응하느라고 좀 바쁘고요. 한 번 시험 갔다 오면 눈이 뒤집어.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는 내 숨소리 들으려고 그러시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와서 앉아 계시면 돼요. comfortable은 사람 몸이 접속할 수 있는 거랑 써야 돼요. 내가 지금 살이 쪄갖고 이 옷이 좀 comfortable하지 않아. 난 접속하고 있는데. comfortable sofa, 알았어요. 뺄게요. comfortable sofa가 편안한 소파. shirt, 편안한 셔츠. 또는 분위기가 comfortable하다. 이게 돼. convenient는 편리함에 가까운데 편리한 시간과 장소와 서비스. practical, 실용적인. 이 단어는요, 이론의 반대말이죠. 이론적인. 그래서 이론적인의 반대말이라서 오히려 이론적인 거랑 많이 써. 예를 들어서 어떤 전략에 대한 팁. 제가 파트 독해할 때, 시험 문제 풀 때 A 쓰지 말라고. A가 답같이 느껴지는 순간 좀 경계하라고 그러죠. 저번에 1월 9일 시험도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날 학생들 뭐 썼는지 물어봤더니 전부 틀린 거 5개 탑 5가 전부 A를 써갖고 틀렸는데, 감기 조심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는 A 조심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요번에도 그래갖고 A 조심해서 여러분 많이 맞췄죠. 요번에는 요번에 all A에 있었고요. 썸이 답이었고 이런 것들. 자, 근데 팁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전략에 대한 지금 내가 말해준 거 이런 거 팁이거든. 근데 그게 실리적이고 실용적이야. advice, 조언, 추상적이지 않고 실리적이고, 실리적인 사람을 우리가 practical person이라고 해요. 제가 유재석하고 동갑이에요. 오케이? 장동건, 배용준, 이게 다 동갑이야. 신사의 품격 나오는 사람들하고 나 동갑이다. 근데 나 이러고 다니지. 그래서 여러분 얘기해보면 20대 중후반 우리 수강생분들하고 얘기해보면 내가 더 어린 것 같아. 이 친구들은 벌써 어른이 다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나이는 먹어도 생각하는 것은 유연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즘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같이 생각해요. 그런 걸 practical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practical person. 자, productive, 생산적인 구성원 또는 productive use of time이 생산적인 시간의 활용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워낙이 또 생활하기 압박이 느끼니까 돈 좀 어떻게든 아껴갖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는요 돈을 아끼면 안 되고요, 돈을 펑펑 써도 안 되고요, 아껴도 안 되고, 공부는 기준이 달라야 되는데 지식의 기준은 오르냐 안 오르냐, 맞냐 안 맞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리게 계속 공부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다 낭비하는 거니까. 그치? 맞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프로덕티브 유스 타임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즘 백수, 백조 이런 거 말도 안 하죠. 삼포 시대 이거 말도 안 해. 이제는 치킨 포기 시대야. 이렇게 치킨 비싸갖고 2만 원 가까이 돼갖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이 우리 강의실에 지금 370석 마감이 됐거든. 372석이 마감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 하루 종일 공부하면은 압박 들어옵니다. 너 언제까지 토익할래? 언제 취업할래? 이렇게 하는데 뭐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하나? 예. 그런데 그럼 난 지금 백수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백수입니까? 농부는 씨를 많이 뿌려야 나중에 거두는 게 많지. 그치? 봄에? 그럼 여러분 20대에는 씨를 뿌릴 때니까 돈을 벌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나 특강 못 오겠어요. 알바해야 돼요. 그거 완전 버리는 거다. 알바에서 얼마나 1억 천금을 벌 거야? 예, 알바에서 고작 얼마 벌 거야? 예, 그거 여러분 시간 파는 건데 그거 완전히 비생산적이에요. 여러분이 큰 거농이 되거나 거상이 되거나 그러려면 배울 수 있는 데 취업해야 되고, 배울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성장할 수 있는 것. 지금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뭐 그 연예인 해갖고선 대박 나지 않는 이상 그거는 시간 낭비야. 거꾸로 말하자면 저녁에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있는 우리 301호 식구들은 지금 가장 생산적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을 합니다. 왜? 엄청난 씨들을 뿌려갖고 자기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설 때도 기죽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는 다른 사람과 다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와 감동하고 하트 뿅뿅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진짜 그래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자, 이럴 때 쓰는 게 productive야. 오케이? 자, 각자의 단어의 사연을 가지고 외우는 게 좋고요. 자, 다음. 이 집 하면 내가 A 조심만 하는데 A 이게 나왔단 말이야. 이건 6예요. 6인데 거기서 무슨 신문 같은 게 나왔어요. 여기 뭐 토요일 가이드로 바꿨고요. 근데 이 신문이 뭐 절반 정도가 잘려갖고 뭐 안 프린트가 돼갖고 광고 부분이 오류가 생기고 막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얼이 말이 됐어 위에서. 그런데 중간 이하로 쫙 내려가 보면 서버번 에디션 변두리로 가는 신문에만 일찍 미리 인쇄하는 바람에 거기만 오류가 있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있는 거니까 C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였죠. 오케이? 나는 이 문제가 세 번째 질문에서 나왔잖아. 근데 파트 6에서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의외로 이번에는 많이 안 틀렸더라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썸이 문맥상 답이 되겠습니다. 다 오류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케이. alright. 예제 9번은 140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가 놀랍게도 이 지문하고 거의 똑같은 것을 했어요. 6로. 너무 어렵다고 여러분 데뷔자료 속상하셨지만 완전히 어떻게 문제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것만 나와서 이렇게 이상한데도 뭐냐면 감사가 인증을 해줘요. 감사가 수수료를 받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졌는데 또는 재정적인 보고가 법적으로 올바른지 이거를 통용될 수 있는 어카운팅 요번에는 우리는 프린시플을 했거든. 근데 스탠더드가 나와서 더 쉬운 단어 통용될 수 있는 합당한 합법적인 재무 절차 또는 기준을 준수하여 만들어졌다. 이때 in accordance with가 맞추어 준수하여서 답이 돼요. as opposed to는 무엇과 맞대어 대조하여 뭐 이런 뜻이고요. 나머지 보긴 다 오답이었어요. 근데 헷갈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D 알면 되는 거죠. sorry. C하고 이거 D네요. 제 오타예요. 자, 제가 그러면 이거는 저번에도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YB 민강의나 여러분 무료 강의 아마 제 무료 강의 동영상으로만 모아서 봐도 10시간도 넘게 올라 2, 3일은 봐야 될걸? 혹시 설 때 우리 특강 안 들으시면 지방에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후회 안 하실 거니까. 자, 꼭 보세요. 다 무료 데뷔 특강 이런 것들 쫙 보세요. 우리 카페 공지에 다 들여다보면 있어요. 자, 따라라는 게 있어. 저번에도 한 것 같은데 따라가 말이 많아요. 산 따라, 딴 따라, 길 따라, 맛 따라. 웃기려고 그런 거야. 웃기려고 그러는데 안 웃기지. 근데 계속 들으면 나중에 웃긴다. 이렇게 유치해서 따라. 자, 그런데 얘가 depending on 얘가 따라죠. depending on the outcome 결과에 따라 날씨에 따라 그런 따라가 있고 그러면 along 같은 게 있어요. along이 어딜 따라 길 따라 along the road 또는 along이 어디를 따라하는데 down이란 말이 있어요. down은 원래 부사할 때 아래로 그렇죠? 근데 따라는 전체가 됐어요. down the river 하면 강 아래로가 아니야. 그러면 익사하잖아. 그냥 강을 따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accord가 한 음을 낼 때 accord인데 한 일치하다. according to 하면 얘도 따라가거든. 세 가지가 돼. according to가 사람이랑 써서 아니면 어떤 책 같은 거랑 써서 according to Mr. Kim 말씀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article 기사에 따르면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준 according to size 기준으로 크기 기준으로 according to height 높이 기준으로 배열시켰다 기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준수할 때 according to. 그래서 이때 여기 들어가는 게 바로 in accordance with. in accordance with도 되고 to도 되는데 with 이번에 시험 나온 게 그리고 여기 안에 in compliance with가 들어간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 그림도 우리 DHBA 카페에 오시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통용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또는 기준에 따라 해서 스탠드니까 당연히 되겠죠. 이 부분이 오히려 좀 쉬워가지고 후반이 약간 아주 어려운 게 없어서 중 이렇게 가는 겁니다. 파트 5는 6도 뭐 최근 시험 비하면 중 정도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어진 시간에 해야 되는데 시간 압박이 너무 세서 특별히 파트 7에서 시간 압박이 세게 나올 수가 있죠. 파트 7이 조금 애매하게 내온 것도 있고요. 좀 이렇게 7이 완전히 내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약간 굉장히 수능 같았어요. 오케이?
파트 6에 한 문제 더 있는데 이거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20th of April 이게 4월 20일을 April 20th 이렇게 말하지만 호주나 영국에서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면 이거 날짜잖아. 날짜가 기본이 온이다. 그거 다 알죠? 근데 여기서 4월 20일 날만 할인해 준다고 말 못하는 게 오늘부터란 말이 앞에 있어서 다른 말도 또 있었는데 오늘부터. 그럼 오늘부터 해놓고 4월 20일에 이러면 안 되니까 탈락이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는 사람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빈칸 앞뒤만 보면서 시야가 굉장히 좁은 사람은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요. 20-30%씩 딱딱딱 맞춰서 퍼센트에 맞춰서. 그러면 안 되니까. 자, after도 돼. 왜 그냥 요 앞에 안 보면 4월 20일부터 할인된다. 되잖아. 그런데 from도 돼 그러면. 왜? 이거 똑같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늘부터 시작했으니까 4월 20일까지. 그쵸? 그래서 그때 편지가 4월 1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until을 써야지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문맥 보는 거 이제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험 선생님 배운 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의 다 맞췄지만 다는 못 맞춰서 2월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다고요. 근데 2월달에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측할 수 없고요. 2월달에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엔 너무 자만하시면 안 되고 야 이거 대박인데 선생님 배운 거 다 나면 복습만 하면 되겠네. 대체로 그렇지만 여러분이 직청직계 직독직계 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셀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 시험에 나오는 그런 난이도의 정확히 그런 난이도의 그런 지문들을 가지고 많이 읽어요. 그래서 빨라지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빠르고 정확한 스피드 이렇게 돼요. 신속성과 정확성. 자, 동해 문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나왔던 거. 이번에 figure. 자, figure하고 number하고 record하고 data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파트 4에서 항상 나온다고 제가 입구에서 다 타이핑 해드렸죠. 근데 figure라는 말이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figure는 수라는 뜻도 있어요. 수치. sales figure 하면 판매량 수치, sales numbers, sales data, sales record 이런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기록. 그런데 historical figure 이러면 역사적인 인물이야. 이순신 장군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때는 personality도 되기 때문에 이게 오답에 personality가 뒤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문맥상 figure는 넘버였죠. 자, 이번에 figure가 넘버라고 다다음 달에 혹시 이게 나왔을 때 또 넘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문맥상.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 말로 담다라는 게 있어. 재밌죠? 이런 거 하니까. 근데 이런 거는 배울 수, 제가 저번에 토익위원회에서 초대를 받아서 어떤 대학교,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서 토익에 대한 설명회를 했어요. 근데 질문 시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1시간 동안 변화한 토익에 대해서 말했는데 나중에 질문, 그러면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이해 중심으로 가면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러더라고. 내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어.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생각한 다음에 아마 이런 답변을 원했나 봐. 신문을 많이 읽어요. 혼자 공부 많이 하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해보고 그냥 솔직하게 바보처럼 내 수업을 듣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왜냐면 한국 스타일로 어떤 학구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언어의 변화하는 원칙에 대해서 네이티브 스피커에 준하는 그런 실력으로 같이 들으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여러분한테는 제일 빠른 거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데 한국 성실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부족한 거를 제공하려면 해외파한테 배워야 되죠. 그래서 제 꿈은 원래 우리 국내파 군대에 제대로 갔다 온 비리 없는 일반 학생이 대기업에 진출하고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력을 쌓는 게 제 꿈이에요. 자, 담다란 말이 나서 담다. 담다는 여기서 contain 이거랑 자, 그리고 include 요게 이렇게 들어가요. include가 포함하다에 가깝고 contain은 태인이 잡는 건데 함께 잡아주니까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 만약에 항아리가 있으면 이 항아리 안에 고추장이 있어. 그러면 고추장이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안에서 막혀서 안 나가죠. 컨테이너야. 근데 인클루드는 항아리가 고추장을 인클루드 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아리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수분하고 흙하고 이런 걸 인클루드 하겠지.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컨테이너 원래 뜻은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다야. 그래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 메르스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 이럴 때 쓰니까 컨테이너다. 그래서 이번에 컨테이너이
여기서 나왔어요. 생산비를 컨테인하다. 그거 기억나죠? 생산비를 가둬두는 거야. 못 나가게. 그래서 어떤 회사가 원래 주문 제작해서 태양열 패널을 만드는데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저가형 태양열 패널을 만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원자재 가격이 인하됐고 두 번째 재활용으로 공법을 쓴대. 그래서 재활용으로 공법을 써서 가격을 인하하고 판매 방식을 바꿔. 그래서 가게를 통해서 안 하고 자체 영업사원을 통해서 간대. 그래서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굉장히 학구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때 컨테이너 똑같은 건 뭐였죠? 홀드백이 가둬두다. 가격이 뛰지 않게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홀드백. B-A-C-K. 홀드백. 그래서 얘가 답이었죠. 이제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인클루드하고 컨테이너하고 겹치는 게 있어. 어디서 겹치냐면 예를 들면 웹사이트의 컨텐츠, 내용물 또는 소설 안에 있는 내용물을 컨테인한다. 편지 속에 내용이 컨테인되어 있다. 이렇게 장르 같은 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include나 contain하고 같이 접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enclose야. enclose가 동봉하다니까. 그쵸? 그래서 만약에 얘가 봉투면 이 안에 티켓이 들어가 있으면 이 편지 안에 티켓이 include 되었다 또는 enclose 되었다 또는 contain 하고 있는 거지. 밖으로 못 나가니까. 티켓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니까. 그래서 요번에 시험에서 contain하고 비슷한 말로 오답이 include 그리고 enclose 이렇게 나온 거야. 하나 또 있는데 그건 뭐 아니었고 답이 홀백이었죠. 그래서 ETS가 원래 제가 맨날 이거 강의하잖아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 그럼 include에 여기 포함되는 게 또 하나 있어. reflect 반영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경비에는 식사비도 반영된다. include 컨테인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강의 들었지만 이제 여기서 사이드로 플레이해 버리니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반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맞춰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려운 건데 include 안 간 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잠깐만 아니라고 계속 그래 갖고서는 그거 빠지지 않았으니까. 화이팅. 잘했어. 어제 우리 주부분들이랑 회식을 했는데 50명이 딱 닭갈비집 하나 다 차지해가지고 먹는데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잘했어. 자, 그 다음 또 동의어 문제. 자, 이거는 원래 인강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뭘 실행하다 할 때 carry out이라고 그래요. 이거 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carry out이 undertake, 어떤 일을 실행하다, undertake, 임무를 수행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임무 같은 거를 수행할 때는 undertake, 임무, 어떤 task, 업무, 프로젝트 이런 걸 수행할 때는 실행으로 하다, carry out 또는 undertake라는 단어를 써. 근데 이거보다 조금 넓은 게 있죠. 그거는 take on. take on은 어떤 일을 맡는 거니까 실행하는 것도 되고요.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 어떤 부채를 떠안다. 피인수 기업의 부채를 떠안다. 이럴 때 take on the debt. 어떤 직함, take on the title. 직함을 자기가 맡다. 이건 실행하는 건 아니니까 얘는 안 되고 얘만 되죠. 자, 이거보다 더 넓은 게 있어. 이거보다 넓은 게 assume이죠. assume이라는 것은 가정하다, 추정하다 이런 말 되니까 assume. 그래서 assume하다는 건 suppose하다, presuppose하다, 미리 추정하다 이런 말도 되는 건데 가정하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맡을 때도 되고요. 어떤 임무를 맡거나 일을 맡아서 할 때도 되는데 자, 여기서 carry out이나 undertake 한다는 것을 아까 제가 나비 모양으로 그림 그려드렸지만 perform 한다는 말하고 쓸 수가 있어요. 자기 임무를 수행하다. 그래서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치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원에다가 뭘 설치하는데 그 설치가 실행될 때 우리가 carry out 한다. 이런 게 나왔었고 자, 이때 carry out하고 비슷한 걸로 complete, 완료된다. 여러분 실행하고 완료는 조금 달라요. 실행하는 것과 완료하는 것은. 근데 설치를 실행한 게 설치를 완료하다 말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료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같이 가면서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alright. 자, 지금 홈런 3개 연속 홈런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에 어느 때보다도 좀 2016년 정말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조금 어렵지만 참고 하자. 일단 하고 반만 이해해도 되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어도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많이 같이 공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여러분께 열심히 호응을 해주고 여러 가지 박수 정말
북한 노동당 회의처럼 쳐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중할 수 있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2월 강의 계속 들으시는 분이나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더 큰 기대를 해주시고 우리 분위기 지금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서 완전히 여러분 인생의 상승세를 타는 그런 2016년 2월을 같이 만들어 보시기를 하고요. 자, 혹시 이게 처음이거나 친구가 보라 그래서 억지로 보고 있는 분들 있으면 이게 100% 적중 이거는 지금 문제 하나하나씩 까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대강 하는 게 아니라 적중은 그 옆에 있는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강의한지 이게 중요하지 우연히 시험에 나온 단어 많이 했다고 적중한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설 연휴에 강의를 제가 추석 때도 했고 작년 추석하고 이건 작년 설인데요. 작년 설하고 그때 열심히 하신 분들 점수가요. 보통 때 가면 930인데 그때 친구들이 980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게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그 다음에 13일 시험 전날도 하고 그냥 다 해.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은 마음으로 설 오시고 싶은 분은 하시는데 이게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로 하려면 공석이 나오는 걸 보시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기초반도 열흘 전에 이미 마감이 됐어요. 372명이. 그런데 이번에 조교를 또 발탁하면서 공석이 약간 남으니까 다시 하시면 자리가 있을지도 몰라. 내일은 개강일은. 그리고 실전반은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약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보시고 제 강의는 실전반을 들으면 기초반 동영상으로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같이 기초반 듣고 실전반 와서 같이 공부하시고 스터디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시기 바란데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바로 찍는 게 아니라 대세, 실력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인재가 돼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여러분께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이제 강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설레인데 여러분 내일 뵙고요. 안 그러신 분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같이 공부해서 영어 자체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날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익은 토익에게 물어봐. 노하우에서 트렌드까지 YBM에게 물어봐. 토익은 토익에게 물어봐. 노하우에서 트렌드까지 YBM에게 물어봐.